이 1번 푼 학생 손 들어봐. 1번 나 풀어서 성공했다 손 없냐? 대단한데? 대단한데? 아, 1번부터 이런 문제로 때려버리면 안 되지. 책이 나쁘지. 책이 나빠요. 왜냐면 부분분수 분해가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 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수학권 수열의 합, 그리고 미적분, 분수함수의 적분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하려면 부분분수 분해가 좀 원활해야 돼요. 원활해야 되고, 부분분수 분해를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공식처럼 뭔가 좀 기억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 그거 다 외울 거야? 아니, 그거 아니고, 자, 일단 분분수 분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분수라는 거예요. 진분수잖아요. 가분소식을 정리하는 기법은 나눗셈을 이용하여 분자의 차수를 낮추어 정리를 하는 거고, 부분분수 분해는 분모의 차수를 낮추어 정리를 하는 건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분분수 분해는 분모의 차수를 1차밖에 낮출 수 없다. 알겠죠? 두 번째, 결국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분분수 분해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다는 말은 부분분수 분해를 하실 때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하셔야 인접한 항이 소거되면서 더하지 않고 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도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연결되면 어떻게 할 거야? 사라지질 않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더하지 않고 더한 효과를 내려고 대부분 부분분수 분해를 한단 말이지. 제 말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 다음에 인접한 항들을 지우려고 하는 거니까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래서 얘를 쪼갤 때 요 가운데는 2번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한 차수밖에 못 내리니까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데, 얘랑 얘를 분모로 갖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선생님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는 저걸 더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건데 그게 저 덧셈을 계산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걸 실제로 통분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 너네 이거 여기다 쓰고 이거 여기다 쓰는 미친 짓 하지 마. 그거는 분모가 완전 다를 때 얘기야. 통분이 n 곱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로 통분될 거니까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은 분모 분자에 n 더하기 1을 곱하고 두 번째 항은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n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n 더하기 2에서 n을 빼는 관점이에요. 분자는. 그럼 2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의 분자는 4잖아. 그러니까 얘를 더블링 해줘야 되니까 2 이렇게 쓰면 딱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를 왜 n 더하기 1을 공유하게 찢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건 왜 마이너스여야 되는지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풀이의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니네 기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에서 묻는 것이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에서 저걸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럼 F2를 써보면 1 곱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 이게 지금 F1이야. 근데 F1을 써보면 2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2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내가 더하지 않고 더한 효과를 내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인접한 항이 순차소거 될 거니까 마지막은 10 곱하기 11분의 2 마이너스 11 곱하기 12분의 2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다 사라지겠지. 이해하겠니? 결과적으로 너네는 그냥 1 마이너스 11 곱하기 12분의 2만 연산하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게 66분의 65가 나와서 답은 뭐 131 이렇게 될 거라고
부분수 분해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고 문제에서 묻는 것을 편하게 계산하려고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더하기니까 비슷한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n 더하기 1을 공유한 상태로 한 차수만 내리는 거예요. 부분수 분해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한 차수만 하락한다는 거예요. 두 차수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거든요. 쓸 데가 없단 말이죠. 할 수는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한 차수 떨어뜨려야 되고 항을 전개했을 때 비슷한 모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기왕이면 마이너스여야 소거 될 거 아니냐. 근데 아주 특이하게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원래 식이 뭘 달고 있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걸 달고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뿔맛뿔맛 진동하면서 뿔맛뿔맛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로 쪼개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수열의 합에서 만나면 그때 보면 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사전에 내가 학습하지 않으면 못하냐? 아니요,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 외우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차수 한 차수를 낮춰서 통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데 목적은 덧셈을 하지 않고 덧셈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가 내고 싶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종류의 부분수 분해를 만나도 스스로 풀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돼서 자기 확신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부분수 분해가 두렵지 않죠. 다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알겠니? 그런데 하나짜리 좀 시킨 다음에 좀 이걸 물어보든가 1번부터 이걸 때리는 건 좀 너무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5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역수의 합이 0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물론 역수의 합이 0이다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이 식은 이것과 동치라는 거 알고 좀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쓰든 아래의 식을 쓰든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사용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자, 기억을 봐보자. 기억을 보니까 마지막이 는 0으로 끝나는 게 아주 반가워. 마지막이 는 0으로 끝나는 게 왜 반갑지? 분자만 계산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어차피 분자가 0일 때 0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통분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만 계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A에다가 B 더하기 C를 곱한 것과 B에다가 C 더하기 A를 곱한 것과 C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 것만 연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위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니은 볼까요? 니은은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게 좀 계산하기 짜증나잖아. 짜증나지 않니? 짜증 안 나니? 짜증나지? 예. 그래서 요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럼 얘가 K-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가분수로 보이면서 첫 번째 항을 우리는 A분의 K-1이라고 써야 될 것 같고 대칭 구조상 두 번째 건 그러면 B분의 K-1이죠. 세 번째 거는 C분의 K-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K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마 3인데 이게 문제에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마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이렇게 하면 존나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디귿은 뭘까? 이건 지금 우변이 1이라는 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우변이 1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디귿이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거 전개해보면 가운데에 나오는
마이너스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인 걸 알잖아. 이것 때문에. 그럼 A제곱도 2개고 B제곱도 2개고 C제곱도 2개인데 한 개하고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이거에 2개하고 같은 거니까 얘는 틀렸다. 즉 기억 니은이 답이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네는 뭐 통분하다 보면 답 나오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하는 짓을 잘 봐.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통분을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해야 좋은 풀이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실력보다 빨리 키울 수 있는 건 시력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실력보다 빨리 키울 수 있는 건 시력입니다. 눈이 좋아지면 수학 등급이 하나 두 개씩 금방 올라가요. 머리는 똑같은데. 알겠지? 그래서 눈을 좀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루테인 먹으면 되나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관심 있게 보란 말이야. 내가 풀어 해치워야 될 악의 무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문제에 애정과 사랑을 주고 관심 있게 바라보란 말이야. 알았어?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뭐 당연히 분수함수를 정의해야 되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다. 아, 그래요. 예. fx가 나와 있고요. 이거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모를 수가 없는데 뭐라고 써 있죠? 아, 뭐라고 써 있어? 임권철이 뭐라고 써 있어? 내 학생이 아니구나. 영서 뭐라고 써 있어? 2,1의 대칭 맞아요. 예. 이거 점 2,1의 대칭인데 임건철 같은 학생 때문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진짜 혼난다 진짜. 야, 이거 대표 유형이 뭐냐면 f a 더하기 x f a 마이너스 x 를 2로 나눈 게 b다. 이게 지금 a, b의 대칭을 나타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이고, 이게 왜 교과서에 나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식을 이해하기가 겁나 편하기 때문이죠. 왜 겁나 편하냐? 여기 x는 a, y는 b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fa 더하기 x는 제가 편의상 x를 양수라고 생각해보면 a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a-x는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두 함수값의 평균이 b란 얘기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때 얘 함수값이 여기 이쯤 있었다고. 그럼 얘가 a 플러스 x, fa 플러스 x가 될 텐데 평균이 b가 되려면 이 길이랑 똑같고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가서 a-x, fa-x가 있어야만 평균이 b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하여라고 사실 항등식이란 말이야. 모든 x에 대해 이걸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점대칭 구조로 생겨야만 모든 x에 대해 이걸 만족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저 식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리면 아, 이게 a, b의 대칭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 좋으라고 2분의 라고 써준 책은 일단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겠지. 근데 이것도 2b라고 쓰겠어요? 2랑 b 곱해서 하나의 숫자로 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2b라고 안 써있어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만약에 a 더하기 x를 넣는다고 하면 f2a 더하기 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2b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 내가 a 더하기 x를 넣었지만 a 더하기 x만 넣을 수 있는 거니? 뭐 3a 더하기 x를 넣을 수도 있고 5a 마이너스 3x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천지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이 몇 개 존재하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무수히 많으면 만들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얘랑 얘를 더한 게 숫자 2a입니다. 얘랑 얘를 더한 게 숫자 2a죠. 선생님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한 게 숫자 2b입니다. 얘랑 얘를 더한 게 숫자 2b입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종속변수의 합이 상수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고 종속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그건 점대칭을 지시하는 거고요.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점의 x좌표, 종속변수의 평균이 대칭점의 y좌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제 가령 f 3-5x 플러스 f 7 플러스 5x는 3이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숫자인 10이 나오잖아. 그거의 평균이 5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숫자인 3이 나오잖아. 그거의 평균이 2분의 3이잖아. 그래서 얘는 5,2분의 3의 대칭을 뜻하는 식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더라도 0.1초 만에 판단할 수 있어요. 얼마큼 얼마의 대칭.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항등식이니까 다시 원래 모양을 찾아가고 막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고 종속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점대칭을 뜻하는 거고,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점 x좌표, 종속변수의 평균이 대칭점의 y좌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건식이 나오자마자 해석이 됩니다. 좀 덥죠? 그죠? 네. 임권철이 이제 알겠냐? 이제 알아야지. 이 말은 fx가 2,1의 대칭이라는 말은 점근선을 지시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여기 위를 아직 못 정하는데 이거 정하라고 F3은 3을 준 거 아니야? F3이 3이면 저기가 뭐겠니? 2겠네요. 이해되셨죠? 야, ABC 구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냥 구해지는 거죠. 그냥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점근선 X는 2 쫙 긋고 Y는 1을 쫙 긋고 하라고 했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마음속으로 점근선 X는 2와 1을 그어봐. 그러면 저게 분자가 2이기 때문에 평행이동 이전에 1, 3, 4분면의 위치에 그래프가 생길 거거든? 근데 그러면 2의 왼쪽과 오른쪽에 생기는데 2의 왼쪽이 지금 정의역이잖아? 2의 왼쪽에서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야. 얘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얘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1이고 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머릿속으로 자꾸 그림도 그려보고 식도 좀 써보고 훈련을 계속 하시면 점점 는다고 했어요. 그걸 자꾸 노트에다 하시면 머리에 용량이 증가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 수학 잘 모르는 분들은 막 노트에다 뭔가 빼곡히 적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칭찬하지만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 10번 그림은 함수. 이게 지금 뭐냐면 분수함수 절대값 씌워놓은 함수죠. 뭐 그래프 다 그려놨으니까 뭐 고민할 거 없겠고요. FA는 FB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Y는 얼마 이런 거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이런 걸 그어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Y를 FA라고 할 수도 있고 FB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저 대소관계를 만족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려면 내가 그어놓은 얘는 Y는 1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Y는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해서 그거 일단 한번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이게 Y좌표 1이잖아요. 이때 이걸 내려보면 역산해보면 X좌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절대값 씌워진 거야 안 씌워진 거야? 안 씌워진 거지? 그러면 이게 1 된다는 말은 X가 뭐란 얘기예요?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야? 2분의 1,1을 지나니까 제 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에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죠. A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3분의 1, 3분의 2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뭐 필요 없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미 여기서 틀린 거죠. 왜냐면
제가 a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좁혀놨잖아. 근데 3분의 1보다 크다고 말했으면 이미 틀린 겁니다. 2분의 1보다 크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3분의 1보다 크다고 말했으니까. 원래 부등식이라는 것은 가장 좁은 영역을 결정지은 사람이 정답입니다. 조금 더 넓으면 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새로운 풀이법이 개발돼서 기존에 참이라고 인식되었던 부등식이 더 좁은 범위로 나오잖아요. 그럼 기존에 게 다 틀린 거죠. 네, 물론 그런 일은 점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디귿 FA 곱하기 FP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FA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맞겠죠? 왜냐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1에 점근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FP는 절대값을 씌워서 올라온 거니까 1-b분의 1이라고 써야 맞겠고 얘랑 얘를 둘이 그냥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 이게 나오니까 참인 건 금방 확인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니 친구들? 네, 넘어가겠다. 11번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마3부터 3 사이에서 fx는 그래요. 네. 이건 무슨 말이니? 유사품 이런 게 있잖아. 유사품이죠. 그죠? 밑에 거는 독립변수의 합의상수인 6이에요. 그래서 얘는 x는 3의 대칭이라는 얘기죠. 대칭축이 독립변수의 평균입니다. 아까 그 점대칭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건 독립변수의 차가 상수입니다. 그죠? 예. 차가 6이죠.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차가 상수이면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 주기성을 얘기하는 거고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막 웃으려고 해요. 네. 헷갈리는 친구들은 차 주기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차는 주기랑 관련 있는 겁니다. 합은 상수랑 관련 선대칭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조건 없이 이식만 보고 주기는 6이다 라고 한 학생은 죽일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저 식만 가지고는 주기의 자연수배가 6이다 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주기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항등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의 상수를 주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fx의 주기가 2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fx는 fx 더하기 4라고 쓴다고 해서 이게 틀립니까?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만 가지고 주기가 4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얘 주기는 2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높은 확률로 저 식만 보고 주기는 6이다라고 해도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땐 95% 이상 정답입니다. 하지만 100%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정의역이 지금 구간의 길이가 6이죠. 근데 이 구간의 길이 6 내에서 얘가 어떤 주기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주기가 6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밑에 거만 보고 주기가 6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엄밀히 많이 틀린 풀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fx는 어쨌거나 주기함수고 얘가 어떻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이제 전리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애가 계속 나오는 애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뭐 기울기도 1이어서 마3부터 3까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 네, 마음같이 안 되네. 뭐 아무튼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큰 값을 가지려면 저기다 3을 넣었을 때 여기 이 라인이 y좌표가 5라는 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은 x좌표가 얼마다? 2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해되냐 안 되니 친구들?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 분수 함수의 점근선이 여기 있으면 끝이에요. y는 a가.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이제 그래프가 생겼든지 간에 중요한 건 3의 위치가 어딘데요?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어쨌거나 점근하면서 졸라 가까이 가려고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교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문제 막 그림 그려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fx의 치역 알았으면 끝난 거지. fx의 치역이 2부터 5까지다. 그럼 이 치역 내에 점근선이 있으면 되니까 이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정수 A의 합은 14가 됩니다. 선생님 등호 들어가도 돼요? 됩니다. 왜냐면 등호 들어가면 점근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래도 여전히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겠죠. 이해되지? 디테일한 그래프가 필요 없다고 이 문제를 푸는데 그냥 러프하게 fx 치역 내에 점근선 y는 a가 존재하면 끝이다 이러고 문제 풀면 된다고요. 왜냐면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거에 그림 그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런 거 나오면 땡큐라니까 땡큐. 개 땡큐. 그죠? 네. 왜냐면 2부터 3까지 사이에서만 절을 그리시면 돼요. 진짜 너무 훌륭한데? 너무 훌륭하잖아. 2부터 3 사이에서만 절을 그리시면 돼요. 그죠? 네. 저 식은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원래 문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개해 놓은 거 같지 않냐? 통분하고 맞아요? 예. 얘 사라져줘야 맞겠지 그잖아? 그럼 얘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어디에서? 2와 3 사이에서 점근선의 우측이고 분자 양수네.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여기는 2,2일 거고 여기는 3,1일 거예요. 분수함수 다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얘나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0을 꼭지점으로 갖는 포물선 얘기하는 거잖아.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오른쪽만 그려도 될 것 같잖아. 이제 그러면 A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아래쪽이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가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갈 때가 A의 최대가 되겠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A의 최대값 M은 얼마냐면 3,1을 저 2차 함수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지날 때거든요. 그때 A 얼마죠? 4분의 1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최소값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가 바로 뭐가 되겠냐면 B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2,2를 지날 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B는 얼마가 되겠다? 2가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인 스몰 m이 2가 되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분의 9다. 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너무 좋지 않니? 시험에 이런 문제 나왔어. 어머나 나의 점수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네.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은 거죠. 예. 너무 쉬운 문제고요. 13번 뭐야? 정규회로 싫다 이거 좀 개기는 거야? 응? 야, 이런 문제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 선생님 제가 전기회로를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그럼 나는 뭐 전기회로를 알아서 풀 것 같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 가지고 만든 문제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냥 문제가 쉬워요. 그냥 쉬운 문제라니까요. 100%입니다. 안 쉬울 수가 없어. 알겠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기회로를 공부해야 되나요? 뭘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 그냥 읽기 싫어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수능에 이런 스타일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잖아요. 처음 보는 거 나올 거야. 나도 처음 보는 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마 처음 보는 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미리 학습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규칙만 보시면 돼요. 직렬과 병렬. 야 근데 이거 직렬과 병렬을 구분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니? 그런 거니? 와씨. 야 근데 직병렬은 그냥 국어 아니니? 직렬과 병렬이 뭔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 그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럼 얘 둘은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럼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얘기 아니야. 직렬은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은 역수의 합의 역수입니다. 이걸 읽을 때 역수의 합의 역수다 이렇게 읽으면 돼. 왜냐면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역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치해야 원래 저항이 나온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역수의 합이 역수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x-3분의 1 역수, 그 다음에 10분의 1 역수, 두 개 더한 다음에 역수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직렬이니까 5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fx다. 이렇게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냐 친구들아?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야? 그제? 분모분자에 10 곱하기 x-3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7분의 10 곱하기 x-3 더하기 5가 될 거고, 이거 가분수니까 진분수로 분해하시면 15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야 많이 친구들아, 맞는 거 아니? 네. 그러면 얘가 5에서 13까지만 보면 되는데 5에서 13까지 점근선이 우측이고 저게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5,3분의 20, 여기는 13,10이다. 그래서 치역은 3분의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라는 거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니까 뭐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뭐 저에게 딱히 부담되는 건 없는데, 이런 걸 틀리고 있는 친구들은 본인의 점수를 매 시험마다 하나씩 잃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 P1,2를 X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킨 걸 Q. 그럼 얘가 A 플러스 1,2가 되겠죠. R은 그러면 안 읽어봐도 1, B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삼각형 OQR의 넓이가 4다. 삼각형 OQR의 넓이가 4다. 그렇군요. 네. A 플러스 B 플러스 그냥 면적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 OQR의 면적을 물론 바깥쪽에 메꿔서 면적을 구하려는 친구들 있을 텐데, 한 점이 원점인데? 한 점이 원점이고 좌표 알고 있으면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있잖아. 고등학교 상에서 배웠잖아. A 플러스 2라고 B 플러스 2를 곱하고 여기서 2와 1을 곱한 걸 빼서 절대값을 몇 씌울까? 얘 무조건 2보다 크잖아요. A, B 양수니까. 그래서 절대값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그냥 8이다. 원래 여기다 2분의 1 달아야 되는 거니까. 다들 이 공식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이렇게 굳이 내가 써볼게. 여기 뭐라고 써있니 친구들아? 곱이 일정한 두 변수의 관계라고 써있네요. 이게 반비례 정의이고 분수함수라는 거죠. 네. 아, 분수함수구나. 그러면 B는 A 플러스 1분의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A, B 양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A 양수고 B 양수 1, 4분면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리라 이런 얘기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고 양수니까 요래 나오니까 대충 요렇게 생긴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생긴 애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뭐 절편 Y 절편만 확인해봐도 8이잖아?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fx와 gx 두 개의 곡선을 주고요. 정수 k에 대해서 y는 fx, y는 gx의 교점 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자. 이게 k가 변하면 fx도 움직이고 gx도 움직이는데, 우리는 사실은 교점의 개수만 구할 거라서, x좌표 양수인 교점의 개수만 구할 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양수만 다루고자 하는 건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를 제가 이렇게 이항 처리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x좌표가 양수임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를 더한다는 건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움직임만 얘기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이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두 개를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xy식을 놓고요. 왜냐면 양의 근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1이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말하는 고정되어 있는 곡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얘기죠.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얘가 지금 y는 x-1분의 1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움직여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맞아요? 얘가 만약에 이제 정수 k라고 했는데 정수 k 값이 얼마냐? k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k가 0이면 디폴트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거든? 맞아. 그지? 그러면 한 개밖에 없잖아. 이걸 위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점근이 깨지면서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즉, k가 양수이면 hk는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양의 근이니까요. y축 우측에서 교점이 발생하죠? 그죠? k가 0일 땐 지금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알겠고, k가 음이어도 얘가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갈 뿐이거든? 그럼 이쪽에서 교점이 발생하겠지. 근데 이건 음의 근이어서 의미가 없어요. 양의 근의 개수만 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hk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메이드 4를 해야 되니까 2, 1 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2, 1 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가 되는 정수 k를 찾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얘 음수여서 1개, 얘도 0이어서 1개, 얘 혼자 양수에서 2개가 되면서 1, 1, 2 해서 4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상황을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진짜 두 개를 움직이고 계시면 안 되고, 적당히 식을 변형해서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움직여야지. 대부분 이게 가능하게끔 출제를 한단 말이야.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만 움직여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선생님, 저는 두 개를 움직이는 게 너무 편안한데요? 그래도 하나를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편안할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두 개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어쨌거나 두 개를 움직일지 알더라도 하나를 움직이는 게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어쩌고저쩌고 좀 복잡해 보이는 함수고요. 와, 이 문제는 그냥 이거 그릴 줄 알아? 이런 문제잖아. 이게 다입니다. 그냥 이거 그리면 문제 다 풀리는 거죠. 왜냐면 얘는 아주 간단한 형태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그래프 회전시켜 가지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를 그리려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분수함수의 분기점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인 0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되니까 구간은 3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런 거 뭐 이렇게 꼼수로 빨리빨리 그리려고 하다 괜히 틀리지 말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마이너스 1 좌측이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절대값이 둘 다 음으로 풀리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여서요. 얘가 그냥 2가 됩니다. 언제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땡큐. 그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하면 x 더하기 1분의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2가 되죠. 쉬운데 뜻밖에도,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1분의 얘가 이제 2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상수함수가 아니라 분수함수가 되는데 여기 마사 들어오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그래프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개의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떠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려놓고 점근선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예.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얘가 이제 상수함수로 들어오니까 이런 형태의 상수함수로 들어올 거야.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 안 잡혀.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예. 점찍을 생각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마이너스 2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 어차피 정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고 y는 2가 점근선으로 필요하니까 y는 2도 그어놓긴 해야겠네. 지금 y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얘가 y절편이 어차피 2거든요. 여기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져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점근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지금 y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2를 다 그린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마3, 마4의 위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쯤 마3, 마4가 있을 거고, 물론 니네가 손으로 그리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한다고 했냐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위쪽이 판단하기 편한데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이쪽까지는 괜찮다 이런 걸 알겠잖아. 그지? 근데 저 위치가 마1, 2잖아요. 그럼 이때 기울기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3 나와요. 즉 K가 3일 때까지는 괜찮다. 그럼 3에 등호 붙어있고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는 게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건 보기를 잘못 만든 거잖아. 보기를 지 맘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저 곡선의 위치인데 맞아 안 맞아? 진짜 이렇게 성의 없이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아무튼 그렇고요.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근데 내려가는데 이게 약간 고민이 되지 않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접할 때를 구하면 되는구나. 진심이야? 접할 때만 구하면 되는 건가? 그렇겠네요. 이거 위로 모르겠어. 이건 접할 때만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저게 지금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임의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접할 때만 푸는 게 좀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접할 때 푸는 게 말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보다는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할 때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할 때 K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연립해서 판별식 쓰셔야죠. x 플러스 1분의 이거 갖다 쓰면 돼요. 왜냐면 저 곡선하고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제 x 플러스 1 곱해서 얘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할게요. 정리하시면 kx의 제곱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계산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렇게 나올 거고, 얘 판별식 4분의 d를 써보시면 2k-3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2k는 0이어서 얘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0k 더하기 9는 0 나와서 k가 2하고 9 나오거든요. 당연히 9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실은 다른 거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지. 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분수함수와의 관계를 보는 건데 우리가 식으로 풀면 정의역은 항상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정의역은 항상 뭐가 된다고 했어요? 실수 전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식은 여기도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식은 여기도 그래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여기도 그래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꽤 큰 기울기를 갖겠죠. 그래서 꽤 큰 기울기인 구가 지금 부가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식만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자꾸 수학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식은 갑자기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바꿔버리거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물론 식이 꼭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항상 그림과 식을 동시에 좀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1일 때니까 1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죠. 왜냐면 아까는 여기가 2점이 비어있어서 3이 돼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접하면 교점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는 등호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애매한 상황은 항상 수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수식에 전적 의존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험수반 두 개나 운영하냐고? 말 잘했어. 잠깐만요. 그 방학당 얘기를 잠깐만 하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미적분까지 사는 데 있다 손 들어봐요. 안 돼 있다고? 미적분 선행을 겨울방학 때 안 하면 진짜 잣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잣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수원수 선행이라고 고2 때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고2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진짜 무리하게 고2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다 끝내지도 못했지만 안 한 거면 낫지 싶어서 그냥 했죠. 왜냐면 1월달이 되면 미적분 문제풀이반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1학기 내신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개념하고 있으면서 1학기 내신을 뽑겠다고? 뭐 장난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지금 안 된 친구들 겨울방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은 수학도 똑바로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겨울방학 때 뭐 할 거냐면 수투 미적 개념반을 제가 할 거예요. 수투 미적 개념 통합반. 아시겠죠? 잘 들어요. 개강 시점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바로 개강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바로 개강하거든요. 무조건 바로 개강하고 얘는 주 4회 수업입니다. 화목 토일. 주 4회 수업이고 주말에 하는 수업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주중에 하는 수업은 화목 8시에서 10시? 일 것 같은데 아마? 왜냐면 왜 8시, 10시에 잡냐면 6시, 8시다. 6시, 8시인데 왜 6시, 8시에 잡냐면 중간에 니네 막 학교 가고 막 이래도 지장이 없어야 돼요.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울에 춥지만 좀 늦은 시간 잡을 수밖에 없는 일찍 잡아봐야 뭐 누구 어디 학교 간다고 안 오고 막 이러면서 개판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좀이라도 덜 추우라고 제가 6시, 8시 잡은 건데 뭐 의미가 있는 표정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만약에 수학투가 좀 개념이 돼 있는 친구들은 중간에 합류해서 미적분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투를 한 3주 동안 때려버릴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주 동안 주 4회 하고 끝내버릴 거야. 남은 거 3, 4주 정도 보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은 미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투 미적을 좀 어느 정도 하는 학생, 말이 개념반이지 어느 정도 하는 학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양성하는 게. 왜냐면 진짜 포도시 개념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미적분 다시 언제예요? 1년 뒤에 하거든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하긴 했는데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상태다.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했어야지 한 티가 나야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 그런데 나는 여름방학 때 내가 잣대도 내가 잣대는 거니까 나는 수투 미적 도저히 동시에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수학 툴만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수학 툴만 하는 반 제가 운영하진 않고 저는 이제 수투 미적 하는 반을 운영할 건데
제가 그 개념반 개강한다고 하면 듣고 싶어하는 중학생들이 꽤 돼요. 반반 개설되면 연락을 달라고. 제가 원래 개념 왕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중학생들도 아마 합류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중학생들이 더 잘하면 되게 기분이 좀 별로겠잖아요. 예,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걸 제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은 문제풀이반이니까 본 수업에서 해요. 예, 여러분 본 수업은 2시부터 4시까지 옮겨집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과목하고 연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2시, 4시로 옮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1시부터 하는 수업하고 연강 때문에 그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11시부터 하는 수업하고 연강 때문에 그렇고, 주말에 2시부터 4시? 예, 주말이 2시부터 4시로 옮겨져요. 아까 그 수초 그게 예. 토요일 4시부터 11시부터 1시. 그러니까 선행 수업이 11시부터 1시. 밥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수업 문제풀이반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진짜 엄청 황금 같은 시간이다. 진짜 겨울방학 때 죽어라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답이 없고. 되도록이면 선행은 방학 중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학기 중까지 질질 끌어갖고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방학 중에 진짜 내 몸을 녹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투미저가 끝까지 완강을 하시면 확실히 수학을 보는 눈이 확 뜨입니다. 아, 이게 수학이구나. 예, 수원까지는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튜토리얼. 먼저 뭐 게임을 하면 튜토리얼이지, 게임하는 방법 알려주잖아. 수원까지가 딱 튜토리얼이야. 아시겠지? 스투까지도 약간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볼 수 있는데 미적하고 좀 비슷하니까 미적분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최종 목적지는 미적분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확통을 해서 내가 또 확통 개념반을 들어야 한다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봐요. 방학 중에 확통 개념반 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6시간 살면 돼요. 학원에서 11시, 1시, 2시, 4시, 4시, 6시. 근데 원래 그 고1에서 고2로 올라갈 때가 공부 제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때 어쩔 수 없어요. 좀 죽어나가도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뭐 근데 여러분의 체력을 생각해서 좀 하셔야 되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일단 모두를 다 하겠습니다라는 학생이 할 수 있게끔 반을 까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꼭 강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수투미적은 좀 강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수투미적을 근데 이렇게 강제를 해도 꼭 중간에 또 드랍하는 새끼들이 생겨요. 아, 내가 못 해먹겠어요 막 이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야,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갑자기 열방 이해가 되냐? 기간은 2분의 1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6개월 동안 갑자기 두뇌가 막 엄청나게 잘합니까? 시냅스가 막 엄청 뻗어나가가지고 다른 인간이 돼서 돌아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본인 놀고 싶다는 얘기를 참 창조적으로 돌려가면서 하는데, 예, 드랍하시면 안 돼요. 스투 미적은 절대 드랍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확통이야 뭐 어떻게 학기 중에 해볼 수도 있죠.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확통도 개념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방학 중에 한번 좀 끝내는 게 좋습니다. 학기 중에 그래 문제풀이 할 거 아니야. 또 학기 중에 개념하고 있으면, 특히 확통을 상대평가로 내신을 뽑는 학교다라고 하면 또 확통 선택자들 꽤 열심히 하거든요. 확통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어설프게 했다가 쉽게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했다가 이는 그 맞으면 뭔 창피해 그게. 문과대도 밟혀가지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확통 개념만 제가 깔 거고, 제가 고3 문과만 한 10년 가까이 운영해가지고 제가 확통 스페셜리스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확통 졸라 잘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확통 수업 할 생각하니까 막 설레네요. 개꿀잼인데. 근데 만약에 화목 토일 중에 하루가 다른 일이랑 겹치면 하루가 다른 데랑 겹친다. 안 겹치는 게 좋은데, 또 이것도 제가 다 대안이 있죠. 예. 일단 웬만하면 화목에는 개념할 거예요. 토일에 문제풀이 할 거고. 개념 영상 이미 다 찍혀 있거든요. 예, 온라인은 좀 대체하면 되는데, 내가 그때 수원 특강 해보니까 존나 안 듣더라고. 온라인에 들어가니까 졸라 안 들어 진짜. 말 졸라 안 들어 진짜. 근데 그 온라인 단점이 그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강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프라인, 그때는 내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온라인 병행을 했죠. 너무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웬만하면 오프라인 강좌를 들으시고, 안 되면 이제 온라인을 좀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충원해가지고 이제 고등강 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론 제가 하면 수업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안 하는 수업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우리 학원 곧 대형 학원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 기말 끝나고 바로 2시 3시. 기말 끝나고 바로 바뀌냐고요? 기말 끝나고 바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그냥 좀 고민해 볼게요. 예. 바로 바꾸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2학년들하고 이제 시험 끝난 시기가 겹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학교 기말 끝나고는 좀 아닌데 전체적으로 기말 끝나면 바로 시간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제 고3 애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냥 고2 애들이 고3반으로 빠져야 돼서 시간을 이제 저녁으로 옮겨야 되니까 애들한테 말을 해놓고,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말 끝나면 바로 시간표 2시로 변경해가지고 4시를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확통하려고. 뭔지 알죠? 만약에 확통 수강한 학생이었으면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딱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여튼 그렇게 준비가 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번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 좀 수학에 올인을 좀 해줘라. 그래야 너네 고2가 편안하고, 고2 겨울방학도 그나마 할만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름방학 때 미적분 하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고3 미적분 내신을 내냐고. 진짜 이미 미적분 돼 있는 상태여야 돼 지금. 근데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걱정 마세요. 제가 미적분 개념 진짜 졸라 잘하거든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들어보시면, 저한테 개념만 미적분 한번 들어보시면 미적분을 생각보다 잘 풉니다. 저도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적분이 저도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데 왜 도대체 학생들이 미적분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가, 이게 의문이거든요. 내가 설명을 졸라 잘한다 이 얘기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네. 개소리 그만할게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적분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머리가 트여 있기 때문에 쏙쏙 박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문제풀이 합시다 이제. 여튼 이 특강은 가안은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고, 여러분들 그 다른 학원 시간표들도 겨울방학 되면서 다 변경되잖아요. 그때 그 참조해서 변경하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좀 수학에 맞춰주세요. 우리 학원 아직까지 소형학원이니까. 아직 대형학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지 대형학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개의 반을 동시에 깔고 이거 자체가 좀 안 되는 학원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학원에 어떤 그 수업을 설계하는 기계라고 치면 저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한 80%인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래서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